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면서 많이 겪었던 재밌는 사례들이나 좀 놀라웠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 전달을 많이 해드렸는데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체험하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38세로 제가 근무했던 병원 안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돼서 심장이 마비돼 버리고 심장이 정지된 그런 심근경색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만 나이를 쓰잖아요. 그때 만 나이가 이제 38세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혈액 검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병원에 오셨는데, 혈액을 거의 다 뽑았는데 갑자기 그 임상병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쓰러졌는데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뛰어가서 봤더니 정말 심장이 안 뛰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뭐 다른 환자를 보다가도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이랑 CPR 이런 걸 했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협심증에 대한 그 시술,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스텐트까지도 할 수 있는, 보통 대학병원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후송 조치를 했죠. 근데 가다가도 심장이 이제 계속 갑자기 이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춰졌지만 어떻게 하든지 뛰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의사 몇 명과 그 직원이랑 같이 가서 계속 CPR과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가는데 뭐 그렇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막 돌아가면서 했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갔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쪽 병원에 넘기고 대학병원에 넘기고 다시 와서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소식을 못 들었죠. 근데 그분이 한 2달 정도 있다가 먹을 걸 사들고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병원에 와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장이 멈췄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중요한 심장 혈관 중에 하나가 거의 막혀가지고 심장이 정지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평상시에 나이가 이제 만 38세밖에 안 되는데 심근경색이 오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거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은 노동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고 짬이 없고 좀 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주로 라면, 중국 음식, 뭐 편의점에서 파는 뭐 인스턴트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다고 그러고 영양제의 섭취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검사가 나와 있었죠. 근데 물론 이분이 안 와가지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없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분은 혈압도 없었고 당뇨도 없었고 고지혈증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죠.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요즘에 논문들 보면은 당뇨 전 단계에서도 혈관이 많이 막힌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문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호르몬 시스템이 높았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도 높았고, 그다음에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안 맞아서 그 혈관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가 결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이나 그런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 독소도 있었죠. 저희가 이제 기능학을 배우다 보면은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2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없다고 합니다. 3분의 2의 원인에서 오는 어떤 인슐린 저항성, 호모시스테인, 산화 스트레스, 오메가3 결핍, 이런 것들이 이분은 다 있었던 거죠. 이분은 이제 보통 검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근데도 혈관이 90% 이상 막혀서 스텐트를 하지 않으면 심장이 정지돼 버리는 그 상태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일반 검진을 해서 검진에 나오는 그런 수치만 가지고는 혈관 질환이 진행된 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약한 혈압이나 약한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으로 조정을 해서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증상이 없었던 환자분들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으로 전화가 왔었죠. 그때는 제가 기능학 진료를 하지 않을 때였는데 국내 그런 검사도 세팅이 안 돼 있었고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전날 밤에 부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 뇌경색은 혈관이 거의 80~90% 이상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반 혈액검사상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나오지 않는 원인들로 인해서 혈관이 이미 90% 이상 막혀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암이랑 혈관 질환이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90% 이상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호모시스테인이나 산화 스트레스, 뭐 오메가3 결핍 유무, 환경 독소,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 그리고 식단, 이 관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약을 먹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떨어뜨리고 혈압 당뇨가 조절이 돼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주 절실히 깨달았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이 낮아도, 그러니까 심근경색 환자 반이 콜레스테롤 정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서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높고 낮음에 이제 매여 있는데 그게 산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산화에 대한 거는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높낮이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낮춰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좀 더 식단 관리라든지 본인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검사와 식단과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위험한 심장 마비가 오는, 아니면 뇌경색이 오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건강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